좌파다, 우파다 이러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좌파든 우파든 누구든 권력을 잡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의 인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무조건 조국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전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너무나 저는 무서운 거예요. 조국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푼돈까지 전부 다 끌고 드리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가족의 내력까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가기엔 너무 멀고 일단 지금 현재 조국이 가지고 있는 심성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소크라테스 명언을 빌어가지고 참다운 부자란 황금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행복한 자라면 풍부히 지녀야 할 정신, 즉 뛰어나게 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다. 이에 반해 자기 혼자만의 사적인 선에 굶주린 가난한 자가 사적인 선에 굶주린 가난한 자예요. 공공의 일에 종사하게 되면 좋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약탈하려 하고 좋은 정치가 다스려지는 국가를 이룩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쟁의 목표가 통치자의 지위에만 있는 고질적인 싸움이 내부에서 생겨나 굳어지게 되면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멸망시켜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국은 사모펀드도 몰랐다. 처음에는 딱 잡아뗐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국을 저는 별로 이제 안 좋아했거든요. 항상 뭔가 좀 뒤가 구리다, 좀 찜찜하다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조국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항상 그 사람이 항상 그 사필 규정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냄새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신임하고 하는 사람이면은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그렇게까지 나쁘겠나.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결코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났던 조국은 정치한다고 바빠가지고 몰랐고 와이프가 치맛바람이 세갖고 와이프가 전부 다 가족들 끌어대갖고 만들어낸 그림인가? 처음에는 사실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와이프가 또 욕심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사진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그 광급 공사 수주가 조국이 이렇게 2년 전에 10억 5천만 원 투자하고 나서 갑자기 폭증을 했다. 2년간.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헤매고 있는 이런 펀드가 완전 지금은 이제 급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다가 또 황당한 것은 가로등 자동 전멸 업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금액이 대부분 투자가 돼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광급 공사 조국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광급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근데 이게 지금 광급 공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44곳에 또 납품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전체 자금이 14억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조국 돈만 10억 5천이 들어있고 나머지 5억은 또 처남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는 완전 개인 패밀리를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인 패밀리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 펀드 회사가 설립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될 때는 이제 투자운용사의 어떤 출신도 있고요. 또 뭐 은행 어떤 그런 그 고위 간부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만들어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보험사 직원도 있고 이랬는데 다 이게 이제 일이 안 돼가 다 떠나고 그 회사 껍데기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보험회사에 이제 자금 모집하는 그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 가족이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전체 14억이 다 조국 가족 돈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과연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 욕심이 많은 조국이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예, 얼마나 위험한가요? 예, 그런데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은 있잖아요.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예,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꼴을 봐야지 다들 속이 시원한가요? 예, 아이고 조국이 뭐 법무부 장관 된다고 나라가 망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황교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또 이제 황교안도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무능하고 완전히 정권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우병우 라인 타면서 박근혜가 뭐 하자는 대로 다 하고 했던 그 법무부 장관 황교안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그것보다는 조국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황교안하고 조국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조국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뭐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황교안도 시계 찍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인 시절에는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탄핵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시계 찍어갖고 돌리는 걸 보면서 완전히 인간 말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끔찍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것만큼 끔찍한 사람이 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말과 행동이 이렇게 틀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오락가락하면서 양다리인가 이렇게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조국이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조국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말과 행동이 전혀 틀리다니까요. 말은 완전히 그냥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행동은 어떤가요? 지금 이 사건만 해도 사모펀드 이 사건만 해도 조국이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광급공사가 지금 연결되니까. 그리고 부산대학에 삐딱하면 내려가가지고 무슨 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뭐 자주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딸내미가 거기서 낙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번의 장학금을 받는 그런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을 준 그 사람은 또 아주 출세를 한 겁니다. 그거 누가 출세시켜 준 건가요? 조국 아닌가요? 장학금 준 사람 말고 또 부산대학에 자기하고 또 친한 사람 한 명,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치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걸 해요? 서울에 뭐 능력 있는 의사가 없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들어서 한다는 말인가요? 그거 전부 다 나중에 다 결국은 돈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치의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달고 나중에 내가 그런 거 했다 해가지고 또 뭐 뒤에서 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나는 조국이 아니 왜 저런 뒤에서 구리님만 하고 있나 자기 딸하고 딱 연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엄마가 조국은 정치한 더 바쁜데 설마 아무리 내가 조국의 이미지를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타락했나 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엄마가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대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꼴을 보니 이것은 조국이 정말 깊이 관여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는
사모펀드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급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기 또 김해 양산 그쪽에 있는 관급 공사도 들어갔다네요. 또 김해 양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는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자기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다 해명한다고 계속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 서류가 완전히 숫자 뭐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잔치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야 되는 건 뭔가요? 법적으로 자기 딸이 이렇게 뭐 수시 같은 거 이런 거는 면접만 봐고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한 건데 내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냐,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사람들한테 죽창을 들자면서 아주 선동질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챙기면서 선동질은 선동질대로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린 그런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중인격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조국은 앞으로 굉장히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조국이 스스로 물러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조국은 지금 현재 사모펀드도 그렇고 또 자금의 출처가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완전 다 해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 가족이 너무나 위험하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용인하게 되면은 나도 저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뒤처지는 건가? 저런 삶을 사는 것이 상류 사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가 병드는 너무너무 위험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뭘 원하고 저렇게 저울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데스노트를 써야 된다면은 당연히 조국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바른말 하는 사람 하나 없이 전부 다 뭐가 겁이 나는지 어떤 장치를 어떻게 해놓았길래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범죄자의 어떤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인격자잖아요.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최순실의 그 아바타 역할을 했잖아요. 박근혜가. 그래갖고 나라가 정말 아주 보기에 꼴사나웠죠. 아유,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이 하는 이 이중의 행태, 이게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양다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선한 척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양다리를 제대로 구사하는 진짜 야비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항상 같이 있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게 부각이 되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성향도 좀 닮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양다리 스타일인데 조국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합쳐지면서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진짜 괜찮은 사람을 옆에 둬야지, 이렇게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법을 휘두르는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